안녕하세요. 무병장수 100세 시대의 정지수입니다. 네, 과학과 의학의 기술의 발달로 최근 노년의 삶이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년의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촌 우리병원의 박광열 원장님을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을 뜻하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관절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질환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병은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흔한 무릎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무릎의 관절은 이렇게 허벅지 쪽 뼈와 종아리 쪽 뼈가 만나서 이렇게 딛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게 관절이죠. 그 사이에는 연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연골은 마모가 일어나고요. 마모가 일어난 부분에서 통증도 발생하고 또 염증도 생기고 또 무릎이 붓기도 하고 이런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무릎이 늙어가는 이런 변화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네, 이제 원장님, 과거에 비해 인공관절 수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 수술, 정확히 어떤 수술을 뜻하는 건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진 분들이 관절의 파괴가 심해서 통증과 보행에 지장이 있을 만큼 퇴행성 변화가 많은 환자들이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선택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마지막 단계까지 다 4기까지 진행이 되면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은 다 마모돼서 없어지고 뼈도 파괴가 오고 무릎도 오다리가 되는 변형이 생기게 되죠.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4기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이 퇴행성 변화로 마모가 돼버린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 연골을 다시 무릎 안에 삽입해주는 수술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관절 자체를 어떤 기계 부품으로 전체 대체하는 이런 로봇 다리처럼 이런 수술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인공관절 수술은 내 무릎에서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뼈와 연골만 인공 물질로 대체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인공 관절을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인공 연골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 물질들의 종류와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네, 인공 관절은 크게 나누어 보면 금속 부분과 그리고 연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이 환자의 뼈를 구성하는 금속 부분과 환자의 연골을 구성하는 인공 연골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여러 제조 회사가 있고 자동차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인공관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해오고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쓰는 대표적인 물질은 니켈 크롬 합금과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인공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모든 그 제품의 결과가 보편타당하게 결론이 나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고 의사들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인공관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아직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수십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사용이 됐고 입증이 돼 있는 이런 보편 타당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신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궁금한 점도 많을 텐데 특히 걱정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수술인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그 수술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생명을 관장하는 장기를 다루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술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한편에서 보면 인공관절 수술은 연세가 많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지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노약하신 분들이 이 수술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보다는 그 환자의 전신 상태 자체가 위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자체가 위험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본인의 전신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내과 의사와 정형외과 의사와 충분하게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연연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모가 되는 건데요. 네. 인공연골에서도 마모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연골도 인공물질이고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공연골도 마모 현상이 일어나죠. 내 몸에서 가지고 있는 연골과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인공연골도 마모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연골 수술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이렇게 인공연골도 마모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공연골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권했을 때 지금 내 나이가 수술을 하기에 적절한 나이인지 너무 이른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공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전 세계에서 입증된 인공관절의 연골 제품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25년 또는 30년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마모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막연하게 수명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루고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요. 각 나라마다 그 환자들의 평균 수명, 기대 여명치를 따져봐서 25년 내지 30년 정도를 앞두고 수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네, 그렇군요. 이제 인공관절 수술, 원장님이 명의로 알려져 계신데요. 특별한 수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폐기능을 검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각종 혈액검사, 혈관검사, 전신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해서 수술 전에 사전에 내과 선생님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수술에 관련돼서는 무릎에 관련된 검사를 충분히 시행을 해서 관절의 건강 정도와 뼈의 파손 정도 또는 관절의 변형 정도를 수술 전에 사전에 미리 인지한 다음에 이 환자에 맞는 인공관절을 선택하고 이 환자의 최적한 교정, 변형의 교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 중에는 RPS 인공관절이라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수술은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에서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출혈 또 그로 인해서 수혈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특수한 지혈제를 사용을 하고 특별한 수술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출혈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조기에 거동을 할 수 있고 또 수혈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이런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수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출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혈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네. 어떻게 수혈이 없이도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수술 이후 회복 기간 중에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출혈을 최소화시키면 수혈을 해야 될 만큼 위험한 단계까지 가지 않겠죠. 최근 한 5년 전부터 전 세계의 인공관절 전문의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지혈제를 전신적으로 투여해서 많은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 전신으로 투여하는 지혈제를 국소 부위에 수술 부위에만 국한해서 투여를 하고 여러 가지 특수한 지혈 제품들을 수술 과정 중에 사용함으로써 출혈을 최소화하는 거죠. 수혈을 최소화하면 과다 출혈이 없기 때문에 수혈을 피를 주사를 맞아야 될 만큼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혈을 하지 않게 되면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수혈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께서 받으시는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염의 우려가 없고 이제 회복하는 데에서도 시간이 단축된다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술은 이런 특수한 지혈 시스템을 통해서 국소 지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출혈을 최소화해서 수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회복이 빠르죠. 또 과거에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시행해왔던 수혈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수혈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수혈하는 동안에 많은 면역 거부 반응, 고열이 난다던가 두드러기가 난다던가 또는 오한이 생긴다던가 또는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쇼크에 빠지는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고 또 아주 심각한 수혈의 부작용은 결국 감염이죠, 감염.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 100%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또 수혈을 할 정도로 출혈이 많은 환자들은 무릎에 피 주머니를 달고 며칠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피 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인공관절로 연결돼 있어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출혈을 최소화해서 피 주머니를 달지 않는 시스템은 2차 감염의 우려가 없는 거죠. 따라서 환자분들의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재활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요즘은 이 수술 시스템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인공관절 수술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계적인 재활치료도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재활치료를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이후에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수술은 우리가 무릎을 절개해서 손상된 연골을 치우고 인공 연골을 삽입을 해 놨지만 이 삽입된 인공 연골이 내 뼈와 서로 아물어져야 되고 또 상처가 났던 그 무릎도 아물어야 되고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 따라서 수술 이후에 반드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일정한 회복 시기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일상생활 정도 편안하게 가능한 일상생활 정도까지의 시기는 약 3개월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인공관절이 내 뼈와 완전히 융합이 돼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 가벼운 운동 모두 다 가능할 시기가 되려면 대략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재활치료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관절 기능으로 잘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불편함과 통증 때문에 적절한 재활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남을 수 있고
인공관절 수술의 최종적인 결과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에 반드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이제 수술 없이도 튼튼한 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은 특히 한순간의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내가 잘못 사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부터 무릎이 아프다던가 무릎이 붓는다던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반드시 그 무릎에 대한 적절한 체크, 병원을 가서 상의를 하셔서 반드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에 가시는 것 말고 본인이 지켜야 될 중요한 거는 요즘 들어서 과체중이 많고 운동량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과체중은 관절염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이 체중을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적절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관절을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체중도 줄이고 관절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년의 삶이 길어진 만큼 이제 더욱더 능동적이고 활기찬 삶을 위해 튼튼한 관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평촌우리병원 박강렬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